45번째. 45번째.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 때문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 흡수에 해당하게 된 사례를 갖고 한번 좀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과금보다 우순위로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 순위로 조세채권이 있지만 조세채권은 근저당을 우선하지 못하지만 근저당보다 선순위인 공과금을 이기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배당 순위가 순환 관계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와 같이 배당 순위가 순환 관계라는 것은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한 서로 A, B, C가 전체가 상대에 따라서는 우선하고 상대에 따라서는 다른 상대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A, B, C가 전부 동순위 보고 이렇게 우열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배당 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채권자들 사이의 우소율 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므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권자가 되어 순환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럴 때에는 1차로 이렇게 딱히 우선순위가 없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에서는 동순위를 보고 1차로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하고 2차로 순환 흡수 배당을 돌아가면서 흡수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신구 신길동의 다세대를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경매 사건에서 있는데요. 이와 같이 2011 타경 그리고 제가 사건 번호는 지웠습니다. 이러한 삼성체리 비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2억 4,320만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1등으로 2억 8,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2억 8천만 원을 낙찰받아 가지고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을 갖고 이제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되는데 채권자를 보면요. 이와 같이 최수철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 2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2010년 6월 21일 날 갖췄고 7,500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5월 12일이니까 이 임차에는 이 근저당 설정보다 나중에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 10일 당일 주간에 효력이 등기부에 있는 접수번호 갖고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최수철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2010년 6월 22일 오전 0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도 2010년 6월 22일 오전 0시에 발생하니까 이 근저당이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배당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특별 우선 채권이죠. 배당에서는 항상 특별 우선 채권이 있다고 그랬죠. 경매 비용을 뺀 금액에서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반환 채권. 2순위로는 최우선 면제금, 최우선 면제금. 여기는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3순위로는 당해세. 이 당해세 같은 경우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가 1순위로 배당받는 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해세가 3순위 배당받는 전혀 그리고 2순위의 최우선 면제금에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아무 제한 없습니다. 전체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2순위 배당받는. 그러나 주택임차, 상가임차에는 주택가액, 즉 주택가액에는 경매 비용을 뺀, 공매 비용을 뺀 이 주택가액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가 배당받죠. 왜냐면 이게 특별우선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 최우선을 받도록 한 거는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일반 우선 채권이나 일반 채권에게 배당하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특별 우선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그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또는 조세권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다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한 단위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채권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2분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런 경우는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 또 하나 우리가 예조항이 뭐냐면 담보물건이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금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근저당은 2,000원이 설정됐다. 그 당시 과밀력 채권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1,600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현행법상 2018년 9월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2,000원이 설정된 사람이 이 법 개정 이후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의 보증금이 아니었던 이 소액임차 보증금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에 의해서 1억 1천에 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 9월 18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소액임차인이 된 자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 그때의 담보물건은 저당권 채권을 말하는 거죠. 이 저당권 채권은 이제 근저당, 담보가 된 게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을 말하는 겁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두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 그러나 이것이 없다 그러면 배당 시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에 배당 시점. 그래서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걸 이해하고 해야만이 지금 배당표를 짤 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우선 채권이 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이 된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보면 2010년 5월 12일이면 2002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죠. 이럴 때에 이 근저당권자가 담보를 설정하면서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권을 공제하도록 되는데 옛날에 방백이라고 했죠. 최우선 변제권을 뺄 때 얼마였냐? 이 당시에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현행상으로는 소액임차에 해당되지만 이제 이 근저당이 소액임차에 안 되더라도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배당 시점이 언제냐? 배당 시점이 보니까 2016년 4월 10일이니까 이럴 때 당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인가요? 요때까지가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이고 요거 당시에는 얼마냐?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1억 이하일 때 3,400으로 바뀌었죠. 3,400만 원은 누구보다 이 근저당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 조세 채권보다는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매각대금이 2억 8,500만 원에서 매각되고 경매비용은 455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배당한 금액은 2억 8,0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순위에서 다음과 같이 순위가 상호 순환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순환흡수 배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등포 재산세는 당해세니까 1순위로 50만 원이 될 것 같지만 또 영등포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보다 법정일이 빨라가지고 두 번째로 배당받을 것 같지만 세 번째로 미래시접이 3순위 이렇게 배당받는 것 같은데 예정이 뭐냐면 이 임차인은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 보증금 1억 이하일 때 3,400을 최우선매를 받는 거죠. 제가 그래도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제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만 원 3,200.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1억 이하일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분 3,40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400을 갖고 하다 보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경우야? 요거는 하나를 묶을 수가 있죠. 기장 세금으로 영등포 구청 거로 해가지고 당해서 요거 이 임차인이 배당 시점으로 최우선 변제는 당해세보다도 우선하고 이 그 세금보다는 당연히 우선하는 겁니다. 당연히 담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만 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만 저당권부 채권이 설정 당시 해당되는 최우선에 해당되는데 이 저당권의 미래신용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이럴 때는 이 1번, 2번에 대한 영등포구청 세금은 1억 한 이제 그 1억 100만 원 정도 되죠.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미래신용 근저당을 이기고 미래신용 근저당은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미래신용 근저당권에 대해서 소액 임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우선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미래신용 근저당보다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 영등포구 재산세, 당해세랑 취득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영등포구청 세금 1억 1,000하고 미래신용 근저당하고 최우선 변제 3,400 갖고 순환 배당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임차인 같은 경우는 7,500이니까 나머지 7,500, 3,400을 빼면 4,100은 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등포구청 세금하고 근저당하고 네 번째 최우선 변제금 3,400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4,100 확정일자로 갖고 순환을 돌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등포구청은 당해세하고 일반 세금을 전부 이렇게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냐면 1,093만 300.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이걸 따로따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같은 구청 거니까. 뭐 다른 구청이라도 나중에 이렇게 배당을 순환 돌리고 당해세를 먼저 배당해주고 나머지를 일반 세금이 받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근저당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당해세라든가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이나 당해세가 있다 하면 지금같이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영등포구청 당해세와 영등포구청 취득세를 합치니까 1,09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8,045만 원이니까 요 금액을 영등포구청 세금을 분자해 놓고 전체의 채권액의 합을 합산하니까 3억 8,600 요거는 1,000만 원 3억 3,400 4,100을 합산하면 3억 8,600 06만 7,91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면 영등포구청이 2억 8,045만 원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이렇게 793만 9,843원이 되는 거예요. 또 미래신용 근저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억 8,045만 원을 갖고 이 자기의 채권 3억 13만 7,912원을 분자해 놓고 전체 채권을 분모해 놓고 안분하면 2억 1,802만 8,162원이 1차 안분 배당이 되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도 3,400을 분자해 놓고 전체 채권을 분모해 놓고 안분하면 2,469만 8,504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수철 확정일자도 2억 8,004만 5천원을 갖다가 확정일자 4,100을 갖고 나누면 2,978만 3,491원이 납니다. 이걸 갖고 보면 여기서 보면 흡수할 때 이렇게 서로 물고 여기서 제일 여루한 사람은 최수철 확정일자입니다. 이 최수철 확정일자는 영등포 세금도 우선하고 미래신용 근저당도 우선하고 최우선 변제도 자기의 최우선 변제가 자기의 확정일자도 항상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 2, 3 모두가 최우선 변제보다 우선한데 그럴 때 우선할 때 제일 선순위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구청 세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최우선면 이 세금을 이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딱히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일 여루한 사람을 각자의 1차 안분 배당 받은 금액 있죠. 790만 원, 2억 1,000만 원, 2,400만 원 이걸 갖고 분모해 놓고 이 4,100만 원 이 최우철이 확정일자 배당 받은 금액을 제가 요거는 한번 좀 여러분한테 그 판서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요걸 어떻게 하냐? 요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1번이 세금이죠. 영등포구청. 2번이 근저당.
그 3번이 최우선 변제금. 요 금액을 갖고 이 사람이 이제 3번 최우선이 배당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1차 한번 4,100만 원.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금이 채권액은 1차 한번액이 793만 9,843원입니다. 전체 합계를 계산하면 이 금액을 전체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2억 02만 8,162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임찬희 최우선 변제 1차 한번액은 2,978만 3,491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이제 합계를 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합계를 내보면 요 세 개를 전부 합산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억 5천 66만 6천 509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분모는 똑같고요. 이거를 계산해 놓으니까 이런 경우를 안 보내 보니까 얼마냐면 94만 3천 390원이 나옵니다. 또 2번에 같은 경우 2번 근저당 같은 경우는 2억 1,802만 8,162원을 전체의 채권액의 합계 2억 5천 66만 6,509원을 로 나눠 가지고 그걸 그 4순위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4,100만 원 갖고 나누면 얼마냐 곱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2,590만 5천 494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293만 4천 607원이 나오죠. 이렇게 흡수하는 겁니다. 1차로. 이렇게 흡수하고 나면은 흡수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흡수하고 나면 이 최유철은 그러므로 전체를 94만 3,390원을 1액에 흡수당하고 2,590만 5,494원을 2에 흡수당하고 자기의 최우선 변제 294만 4천은 3회에 흡수당하고 이렇게 따라서 최우선 변제는 전액 흡수당해서 이 배당금이 하나도 없이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는 1차 한번 배당받은 것이 793만 9,843원이고 이 그 안분부적이 얼마냐면 제가 보면 안분부적액이 1,000만 원에서 1,093만 이 금액이죠. 안분부적이요.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게 안분부적이죠. 빼보면 1,093만 하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793만 9,843만 하면 안분부적이 얼마 나오냐면 299만 157원입니다. 그럼 요거를 자기보다 여러한 사람한테 흡수하는데 1차적으로 94만 3,390원을 4순위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흡수한 거죠. 흡수하고 나니까 얼마가 부족하냐? 빼보면 내가 943390을 빼면 390을 빼면 얼마가 남냐면 204만 6,767원을 자기보다 여루한 게 누구예요? 세금은 근저당을 이기죠. 근저당을 2번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선순위인 누구냐? 그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얼마를 흡수했느냐 보면 293만 4,607원을 그 확정일자 4순위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1번한테는 636만 6,889원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이 흡수당하고 해서 최종 456만 3,111원이 되는 거죠. 미래시적 같은 경우도 1차 한번 배당이 2억 1,802만 8,160원에서 이제 그 1차로 4순위의 확정일자를 2,590만 5,494원 흡수하고 자기보다 영등포 구청하게 흡수당한 204만 6,767원을 흡수당 1액에 흡수당하고 자기보다 여루한
임찬희 최우선 벤지한테 2,469만 8,504원을 흡수한 거죠. 그래서 2억 6,658만 5,394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 벤제 같은 경우는 2,469만 8,504원을 1차 안보내기고요. 이제 2차로 자기의 확정일자 4순위의 확정일자에게 293만 4,607원을 흡수하고 자기보다 선순위인 미래시민적 근저당권자의 안분부재객을 2,400을 흡수당한 것을 빼야죠. 그리고 자기보다 후순위인 1순위의 영등포구청의 당해세와 취득세의 1차분액 793만 9,840원을 한도로 해서 636만 6,890원을 흡수함으로써 실제로 최우선은 930만 1,496원 배당이 종결되고 영등포구청은 요 금액을 뺀 금액으로 456만 3,111원으로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순위가 상호 순환 관계에 있을 때 순환 배당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되고요.